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어디가 있죠? 예, 미국에 가 있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미국을 방문 중입니다. 미국에 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만나거나 면담이 예정된 인사들에 대해서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방미 첫날인 지난 6월 29일 미국의 월드뱅크 부총재 겸 법무실장 및 감사실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6월 30일에는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을 만납니다. 레이 FBI 국장과의 만남에서는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가동에 따라서 FBI에서는 미국 법무부 산하기구나 백악관으로부터 어떤 독립된 인사검증체계를 갖추고 있고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까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미국 출장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미국 출장 이유는 이틀 만에 끝난 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어제 즉 7월 1일에는 미국 연방법무부 형사국장과 반독점국장을 면담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글로벌 가상화폐 범죄 등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5일부터 정말 중요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건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상인데 그때 워낙 자세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때의 영상을 뒤에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라임 게이트, 옵티머스 게이트, 우리들 병원, 이스타 게이트 등등등등 뭐 열 손가락으로 다 꼽아지지 않는 그런 문재인 정권의 엄청난 정권 범죄,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국에 왜 갔는지를 아시게 될 거다라고 미리 제가 예측 방송을 했죠. 그 예측 방송에 나와 있던 이야기를 또 하면 중복이 되니까 뒤에 붙이기로 하고 꼭 보셔야 됩니다. 과연 그대로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즉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는 5일 미국 뉴욕 남부 연방검찰청을 방문하는 일정을 추가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지금까지 없던 계획을 추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곳에서 한동훈 장관은 그리스 올드 수석 법률 고문, 이분이 누구냐면 전 뉴욕 정권금융범죄수사단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하트만 정권금융범죄수사단장, 이분은 현직 뉴욕 정권금융범죄수사단장이죠. 이 둘을 연거푸 만납니다. 뉴욕 남부 연방검찰청은 기업 부패 및 금융 정권 범죄 대응의 본거지로 통하는 곳이라서 월스트리트의 저승사자라고 불립니다. 우리나라 여의도 저승사자 어디죠? 네, 서울 남부지검에 있는 정권범죄 합동수사본부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유사한 데를 드디어 찾아가는 일정이 발표가 된 겁니다. 원래는 이 일정을 발표를 안 하고 미국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정이 추가되는 것처럼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정보가 좀 더 빨랐던 사람들은 이 일정이 메인이다, 주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었죠. 왜 그런지는 전에 방송 보셨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당초 일정에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비친 이곳을 가는 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부활시킨 서울 남부지검의 정권범죄합동수사단을 통해서 금융정권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와 관련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지금 급한 것은 시간입니다. 속전속결로 해체해야 지금 지지율 빠지는 것을 만회할 수 있는데 너무 늘어지지 않을지 그게 걱정은 많이 됩니다. 많은 그래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걸음을 보니까 대충 뭐다 하는 것을 감을 잡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뉴욕 남부 연방검찰청 방문 일정을 추가하면서 최근 급증하는 금융 및 정권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와 맞물려 지난 정권에서 벌어졌던 정권 범죄, 즉 여러 가지 게이트, 아까 이야기했던 라임, 옵티머스 등등 게이트가 미국과 어떻게 관련돼 있고 미국에 어떤 자금이 어떻게 건너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도 아마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추미애 전 장관 시절에 폐지했던 정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5일 미국 뉴욕 남부 연방검찰청을 추가로 방문한다고 하는데 이곳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리스 올드 수석법률 고문과 하트만 정권범죄수사단장과 면담을 가지는 겁니다. 이 면담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갈까요? 미국에서 존경받는 검사로 통하는 고 로버트 모겐소, 지금 제 뒤에 그 책을 소개하는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로버트 모겐소가 뉴욕 남부 연방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정권범죄 전담부서를 설립했는데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서울 남부지검 산하 정권범죄 합동수사단인 겁니다. 특히 모겐소는 전담부서를 만들어가면서 1960년대 월스트리트 금융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처음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직접 수사? 경찰을 통해서 하는 수사가 아닙니다. 미국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겁니다. 경찰을 통하지 않고. 그 노하우를 물려받은 뉴욕 남부연방검찰청은 지금까지도 월스트리트의 저승사자로 불립니다. 실제로 한동훈 장관은 대검찰청 반부패 수사부장 재직 시절에 당시 검찰총장을 지냈던 윤석열 대통령이 사퇴하기 일주일 전에 이 모겐스의 일대기를 쓴 책, 바로 뒤에 나오죠. 이 책을 대검 참모들에게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런 행보에서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특수수사 기능을 온전하게 살리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겠죠. 이번 뉴욕 연방검찰청 방문도 공직부패 범죄와 중대경제범죄, 조직범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자본시장 교란 범죄에 대응해서 공정한 금융시장을 조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검찰이 가장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금융 및 정권범죄가 날로 복잡해지는 만큼 어떻게 하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할지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까요? 단순히 의견을 듣기 위해서 간다고요. 아직까지도 감추어진 부분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감추어진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여기 첨부하는 영상에서 여러분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영입니다. 여러분, 한동훈 장관이 곧 미국 가죠. 어디 가는 줄 아세요? 미국 FBI에 갑니다. FBI에는 왜 가는 것 같습니까? 명분은 FBI에 가서 인사검증 시스템을 배우고 오겠다는 겁니다. 물론 미국의 인사검증 시스템은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진 바 있기 때문에 굳이 가서 왜 배울까? 물론 그 배우는 것의 심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과는 다를 것이기 때문에 연구 검토해야 될 필요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다른 이야기가 기자들 사이에서는 돌았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돌았느냐에 대해서는 이걸 공개하지 말아야 되겠다,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수준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간 조선에 보도되면서 이제는 이미 대형 언론에서 터뜨렸기 때문에 이제는 저도 다뤄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개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국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한동훈 장관이 미국 FBI를 방문해서 한국의 펀드 범죄 관련해서 계좌 추적 정보를 요청하려 한다는 겁니다. 즉 미국에 있는 한국의 펀드 관련 자금이 미국으로 넘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것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미국 FBI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간다는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됐던 금융정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부활시켰습니다. 칼날은 문재인 정부의 소위 1조 6천억 원 판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 사태 등 옵티머스 같은 그런 펀드 의혹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의혹에는 문재인 정권 실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조 원의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해외로 나갔을 것이다, 해외로 빼돌려졌을 것이라는 의심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본격적인 수사를 앞두고 한동훈 장관이 직접 미국에 가서 수사 돌파구를 만들려고 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직접 나서서 그 악을, 거대한 악을 척결하려 한다는 평가와 사정 전국으로 몰아서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려 한다는 시선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어쨌든 미국으로 수조 원의 돈이 흘러갔다는 정황이 있느냐, 그것을 지금부터 추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청와대 행정관 이진아 그런 급이 아니에요. 문재인 밑에 최고 권력자는 림종석이었습니다. 왜냐? 비서실장이었으니까요. 문재인 밑에 다른 사람 없습니다. 바로 비서실장, 그 다음에 장관들, 수석들 이렇죠. 그러면은 임종석을 파고 들어가 보면 일이 좀 쉽겠죠. 거기서 다른 사람들은 파생이 될 텐데 여기에 이름 올라가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분석해 놓은 라임 게이트, 옵티머스 게이트 부분을 따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거기에 연루되어 있던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치지만 그 돈에 대해서는 돈이 어디로 갔고 누구한테 갔고 어디에 지금 보관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애매모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고리가 두 쪽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돈의 줄기를 찾아서 올라가는 방법, 하나는 사람을 찾아서 가다가 보면은 돈하고 연결되는 부분. 어쨌든 어느 쪽으로 가든 돈과 연결되기 마련이고 돈 없으면 이런 범죄도 안 일어났으니까 그 돈이 현재 미국에 어마어마한 금액이 보관되어 있다 하는 부분은 저 말고 다른 유튜브들도 많이 이야기했죠. 그 금액은 수조 원이 넘거나 수조 원에 달할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찬찬하게 문재인을 지금 당장 거론할 수는 없으니까 2인자였던 임종석을 치고 들어가 보면은 답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림종석 동무의 딸내미 명품을 한번 보세요. 여기 나오죠. 림종석 동무의 재산 신고는 고작 6억입니다. 그런데 딸내미 팔찌가 1,580만원짜리를 차고 다닙니다. 이게 한동안 시끄러웠죠. 특히 가로세로 연구소 가세연에서 이것을 보도하고 나서 많이 회자됐었습니다. 재산 신고 6억만 달랑 해놓고 호화 유학에 저렇게 명품을 걸치고 다니면 논란이 될 만하지요. 여기에 대해서 강용석은 임종석의 딸은 미국 유학을 보냈군요. 희한하게도 반미 외치고 좌파인 사람들이 아들, 딸은 일찍부터 미국 유학 보내는 건 뭘까요? 좌파의 이중성이랄까? 임종석도 그러려나요? 내가 딸 미국 유학 보내봐서 아는데 다들 미국 유학 보낼 필요 없다라고 강용석 변호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돈이 어디서 났느냐. 고작 재산신고 6억밖에 안 하고 소득원 자체가 불투명한 사람이 이 돈이 어디서 났느냐. 여기에 대해서 시카고 대학에 다닌 사람으로서 시카고 예술대학이 School of the Art Institute in Chicago를 말한다면은 그 학교는 한 학기 등록금이 약 5만 달러, 즉 1년에 10만 달러, 아무리 환율을 적게 잡아도 하나 1억 원 이상, 4년이면 4억 원 이상에 달하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명문 사립대학인데 이 돈은 또 어디서 났느냐. 이것은 등록금만 그렇고 손에 걸치고 다니는 팔찌나 입고 다니는 옷, 호화 명품을 걸치고 다니는 것 보면은 어디까지나 등록금은 등록금이고 오히려 쓰고 다니는 돈이 등록금보다 더 많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나오는데 1년에 최소 등록금만 1억이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쓴다 치면 대충 한 년에 한 1억 이상 쓴다는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은 그 돈이 임종석이 어디 있느냐. 있어요. 임종석한테 그런 돈이. 여기서 우리는 또 이 사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문재인하고 기속말을 소곤소곤. 저기에 김어준은 왜 나오고 조국은 왜 나오고 문재인 정부의 실세들이 여기 사진이 다 찍혀 있는 이 사람은 누군가요? 이 사람은 이혁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혁진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옵티머스 설립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옵티머스 설립자로 알려져 있다가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이 이 이혁진보다는 다른 사람을 오히려 옵티머스의 그거로 세우고 여기에 힘실어주는 걸 힘을 뺐다 이런 논란이 나왔죠. 이건 이혁진 당사자가 직접 이야기한 건데 이혁진이 그래가지고 문재인한테 붙으려고 베트남까지 따라가고 심지어는 아랍에미레이트까지 따라가는 이런 집요함을 보였죠. 어떻게든 문재인 눈에 들어서 자기가 옵티머스를 다시 가지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초갑 후보로 전략공천도 됐었고 2012년 12월에는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에서 금융정책 특보로 발탁되고 2012년 총선 당시 낙선했지만 전략공천된 과정 자체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고, 그런데 이혁진 대표는 2010년 전 부인을 두들겨 패가지고 형사처벌까지 받은 전과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당시 미래통합당 조혜진 의원은 죄질이 안 좋은 사건으로 재판까지 받은 사람이 어떻게 전략공천을 받고 대선 후보 캠프까지 들어갔는지 의문이 든다. 당시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민주당 사무총장은 바로 림종석 대통령 비서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었습니다. 결국 림종석은 문재인 정권의 비서실장까지 승승장구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림종석 동무가 한양대 86학번이었고 이혁진도 한양대 86경제학과입니다. 그러니까 림종석 동무는 주로 한양대 인맥이 줄줄줄 늘어가는데
여기서 옵티머스가 공기업 매출 채권을 사들인 것처럼 서류를 꾸민 윤석호 변호사, 제가 하도 많이 설명해가지고 다 아실 거예요. 윤석호 변호사 또한 한양대 법대 98번입니다. 윤석호 변호사의 마누라가 누구라고요? 아시는 분 다 아시죠? 청와대 민정수석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바로 그 이모 변호사입니다. 여기서 림종숙 동무와 이혁진과의 관계가 정치권에서 입 달린 사람은 한마디씩 다 했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만 봐도 이 사람의 파워가 드러나죠. 이혁진은 70억 원대 횡령과 조세 포탈, 상해, 성범죄 등 5개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검찰 수사를 받던 시기인 2018년 3월 해외로 출국을 했는데, 해외로 출국할 때도 출국 과정도 굉장히 애매하죠. 정말 유명했던 출국 과정이죠. 이런 범죄자가 출국 금지가 돼 있었는데 어떻게 그 출국 금지를 뚫고 나갔는지, 즉 대통령 전용기를 탄 거 아니냐 하는 의심까지 들었던 상황이죠. 그래가지고 문재인 따라서 베트남 아랍에미레이트 순방 일정까지 동행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당시에는 임종석 동무 딸내미의 학비를 대줬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에 걸쳐서 뭔가 다른 정보가 있어요. 이혁진이 림종석 동무의 딸내미의 학비를 대주고 이런 호화사치를 할 수 있는 용돈까지 대줬다고 한다는 그 말에 이어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알려지지 않은 부분인데, 수조 원에 달하는 라임, 옵티머스 이런 돈이 현재 미국에 있고 그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정당국에, 즉 검찰의 정보망에 걸렸고,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의 FBI밖에 알 수가 없고, 미국의 FBI를 통해야 미 재무성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미국의 FBI하고 공동 작업, 즉 공조를 취하기 위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국까지 날아가는 것 아니냐. 더구나 한동훈 장관의 영어 실력은 워낙 출중해서 거의 통역이 필요 없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 미국 FBI하고 보다 내밀한 은밀한 이야기, 이런 것을 통역 없이, 통역도 보안이 셀 수가 있잖아요. 통역 없이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국 FBI의 도움을 받아서 이것을 찾아내기만 하면 문재인 정권에 부는 회오리 바람은 그냥 장난이 아닐 겁니다. 이 돈 찾아오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 미국 가는데 기대가 아주 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그게 맞다 하면은 제가 첩보라는 단어를 안 쓰죠. 제가 첩보라고 할 때는 아직은 불분명하다 할 때 첩보고, 좀 더 정확해졌을 때는 제가 주로 어떤 단어 씁니까? 정보라고 여러분께 알려드리죠. 아직은 첩보 단계에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것은 대한민국에 그냥 핵폭탄을 터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몰아칠 수 있는 그 뇌관이 서서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FBI는 한동훈 장관을 도울까요? 안 도울까요? 거기다가 미국 FBI는 더 나아가서 윤석열 정부를 도울까요? 안 도울까요?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의 한미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보면 알 수 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가 있습니까? 스페인 마드리드에 가 있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고 거기서 바이든을 다시 만납니다. 바이든과 윤석열의 관계는 아주 끈끈하게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윤석열과 바이든의 인간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한동훈과 FBI의 업무적 관계도 끈끈하게 굉장히 잘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 찾아올 가능성이 적어도 51% 이상은 될 겁니다. 이거 찾아왔다가는 정말 대박이 터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은 지금까지 입을 꽉 다물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은 그것을 들은 사람들도 입을 꽉 다물고 엠바고를 지켜주는 게 좋지만, 일단 대형 언론에서 살짝 건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미국에 가는 이유에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부디 성공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두 번째 올린 영상은 한 2일 전에 제작된 겁니다.
전의 영상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미국 측 파트너가 미국의 FBI일 것이다 라고 내다봤는데, 결국 오늘 파악하기로는 이러한 자금 은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카운터파트가 미국의 뉴욕 남부 연방검찰청 내에 있는 미국 뉴욕 검찰청 정권금융범죄수사단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하트만 정권금융범죄수사단장이 되겠네요. 어쨌든 미국에 은닉되어 있는 자금을 찾아오기라도 한다면 이건 대박이 터지는 정도가 아니라 단순히 돈 몇 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적 회오리가 장난이 아닐 겁니다. 어쨌든 전에 분석한 것과 오늘 분석을 더해볼 때 점점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 한동훈 장관이 미국 갈 때는 이 뉴욕의 뉴욕 남부 연방검찰청 방문 스케줄은 없었습니다. 추가로 발표되는 것처럼 그런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곳에 가는 것을 며칠 전에 예측했던 저로서는 이러한 사실들이 점점 구체화되어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쁩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